조용하지만 내면에 강인함을 지닌 사람들은 어디서든 한 수위로 보이는 묘한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특성을 지닙니다. 마치 무언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 수위의 존재감을 풍기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이 지닌 매력과 원칙, 그리고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불필요한 무시에 시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주변을 둘러보면 겉으로는 말수가 적고 얌전한 듯 보이는데도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다른 이들이 그 의견을 거스르지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화려한 말투나 과장된 제스처 없이도 상대방을 매료시키고 때로는 설득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이들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왜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어디서든 한 수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이 있는 자기확신, 대인관계에서의 섬세한 포인트,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민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이들의 특징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말씀드릴 텐데 이를 토대로 삶에 녹여낸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고 근거 없는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이미지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고한 자기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 한 수위로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원칙을 중심축으로 삼아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은 무엇인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쉽게 동요하거나 무너져버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상대를 바라보며 대응책을 고민합니다. 이는 곧 그 사람만의 독자적인 주관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허투루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런 자기 기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남들이 다들 편한 길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고 혹은 다른 이들이 무심코 넘기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혼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신념에 기반을 둔 선택이므로 후회가 적고 꾸준히 그 길을 걷다 보면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 말이 옳았네라고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한 수위로 보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는 어떠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면 좋습니다. 작은 예로 업무 현장에서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았을 때 모두가 묵인한다고 함께 침묵하기보다는 적절하고 예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겠지만 이를 통해 쌓인 경험은 스스로의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자기 원칙이 분명하고 허투루 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또한 자기 기준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예민하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던져도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저 의견이 맞는 부분이 있나 아니면 단지 상대방의 상황 때문에 나온 말인가를 차분히 분석할 수 있죠. 이처럼 주관이 뚜렷하면 어떤 비난이나 왜곡도 쉽게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하다면 교정의 계기로 삼을 만큼의 유연함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과 유연함을 동시에 갖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더욱 견고하게 각인시키며 어디서든 한 수위로 평가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대화와 소통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우위를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상대를 제압하려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친 언행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예의 있게 말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제약을 느끼고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화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틀렸어라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허점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조리 있게 말하므로 상대방이 억지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 태도도 탁월합니다. 단순히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살피며 정확한 타이밍에 요점을 콕 짚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말을 헛되이 듣지 않고 나의 내면적 동기나 고민까지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 대화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넘기게 됩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기싸움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내 의도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서 확실히 결론을 내거나 요약해주는 습관이 한 수위의 이미지를 더욱 굳힙니다. 회의나 의견 교환 과정에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때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거나 겉으로만 강한 주장을 펼치는 것에 반해 한 수위인 사람들은 모든 의견을 들은 뒤 차분히 지금까지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 핵심은 이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안은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명료한 결론 제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저 사람이 핵심을 꽉 잡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특히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결코 나를 얕볼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처럼 나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하면 내가 가진 정보를 합쳐 더욱 합리적인 결론을 내겠다라는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주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해주는 느낌을 안겨주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반발하거나 무시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화려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상대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을 과하게 꾸미거나 어렵게 하면 상대방이 그 의도를 의심하거나 뭐 저렇게 요란한 말만 늘어놓을까 라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말을 듣는 상대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정보와 논리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삼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이 쌓일수록 어느 자리에서든 타인이 쉽게 내 발언을 흘려듣지 못하게 되고 확실히 한 수위로 보이는군이라는 평판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 통제력과 침착함이야말로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 상황을 곰곰이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찾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가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수위인 사람들은 내가 지금 화를 내면 무엇이 개선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이를테면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공격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그 즉시 똑같이 받아치는 대신 상대의 말에서 실제 정보가 무엇인지, 혹은 상대가 특정한 감정이나 두려움을 숨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살핍니다. 그런 다음 차분한 톤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을 통제하고 상대에게 여유를 줄 수 있는 태도는 주변에서 이 사람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괜히 감정 싸움을 걸어봤자 내가 더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누구도 내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합니다. 분노나 좌절에 빠져 있을 때는 내 시야가 좁아져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 훨씬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거친 언사를 쏟아낼 때
그 언사 이면에 이 사람이 지금 극도로 피곤하거나 예민한 상황인지, 혹은 과거에 비슷한 갈등을 겪었는지 같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국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기엔 어려운 상대이자 함께 일하면 든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또한 침착함을 지닌 사람은 작은 칭찬이나 비판에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고마워하고 잘못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그것에 휘둘려 갑작스럽게 과잉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자기 자신이 목표로 삼은 바가 분명하다는 걸 의미하므로 다른 이들이 이 사람에게 간단한 트릭이나 감정 자극으로 흔들림을 주기는 어렵겠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를 조종하거나 적대하려는 시도조차도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인한 내적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선뜻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상황을 주도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소리치거나 억압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자존심을 지켜주는 매너와 세심함을 보여주면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어갑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굳이 그 약점을 들춰내거나 망신을 주기보다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다만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조언을 건넵니다. 그러면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제안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작은 디테일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의견 발표에 긴장하고 있다면 부드러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낌없이 칭찬해줍니다. 그러면 관계가 수평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하게 됩니다. 즉,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흐름을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수위의 위치에 선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곧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면 편하고 믿을 만한 데다가 결과도 좋다라는 평판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저 사람과 협업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고 내 자존심도 상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나에게 의지하거나 나를 리더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시는커녕 오히려 곁에 두고 싶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쌓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배려가 결코 상대의 길을 살려주면서 내 가치를 희생시키는 희생적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면서도 내가 잃는 것은 없는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하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타인에게도 참된 배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무리한 부탁을 하면 공감과 이해를 표하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이 안타깝긴 한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선 긋기가 잘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여지가 없겠구나 라는 인식을 주며 오히려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체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다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는 경우 이용당하거나 만만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선과 배려를 적절히 조율해내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무시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에서 정말 성숙한 태도를 지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세가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실패를 만났을 때 자존감이 무너져버리거나 남 탓만 하며 회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실패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죠. 이러한 태도는 주변에서 보기에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고통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 하거나 실패의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는 내가 이런 계산을 놓쳤는데 그래서 일이 어긋났어.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겉으로는 내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실수마저도 자기 성장으로 연결시키는구나. 그리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 태도에서 한 수위의 면모를 느낍니다. 또한 이런 자세를 지닌 사람은 조직이나 모임에서 점차 혁신의 구심점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두려워서 꺼내지 못하는 문제들을 과감히 지적하고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하기 때문이죠.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집착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방향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도전을 즐기게 되고 성취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는 역시 저 사람은 다르다. 실패해도 기죽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니까 결국엔 무시무시한 성장을 하네라는 평판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괜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것이죠. 게다가 실패를 학습 재료로 삼는 습관은 자기 발전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이 늘 같은 수준에 머무르거나 성공만큼이나 실패로부터 학습하지 못해서 발전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 때마다 자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뛰어난 통찰력과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어디서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저 사람은 더 많은 걸 얻어내고 있구나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되는 존재라는 존중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5가지 포인트를 종합해 볼 때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내면의 기준을 중심으로 소통 스킬과 감정 통제력을 갖추고 실패를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의 성장 재료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타인을 존중하되 서는 명확히 지키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유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어디서나 높은 평가를 받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강력한 카리스마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내면에 깔린 안정감과 주변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결국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외부와의 경쟁보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이 남들과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이 닥쳐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자신이 얻은 성과나 위치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하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런 면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실천을 이어간다면 여러분도 어디서든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으며 누구도 흔들기 어려운 단단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자기 기준과 가치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로 대화를 주도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소통 스킬을 익히며, 세 번째로 감정을 통제하고 침착하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고, 네 번째로 관계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되 선을 지킬 줄 알며, 다섯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갖출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수위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실천한다면 그 누가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함께 잘 되는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고 존중이 오가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혹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주변에서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면 이에 언급한 5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투나 제스처 같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집중하는 데서 출발해 보세요. 남들 눈에 급히 좋아 보이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이런 내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조용히 실천을 이어가면 어느덧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전과 다르다, 뭔가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이들이 점차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저 사람은 뭔가 더 많이 얻어내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서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고 존중받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부분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대화에서 조금 더 경청하려 애쓰고 감정을 억제하기보다는 성찰하고 혹시 실수나 실패가 있다면 되돌아보며 다음을 준비하는 것 등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 있을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수위로 보이는 사람들의 핵심 비결은 내면의 단단함과 균형 잡힌 소통 방식, 실패를 대하는 적극적 태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되 내 기준은 굳게 지키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이들은 어디서도 쉽게 무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영향력에 순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적용해 나간다면 조금씩 무시당하지 않는 안정감과 당당함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과정을 통해 3전반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경험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와 전략을 함께 나누며 더욱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통찰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니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